안녕하세요. 저는 시대인재 N을 졸업하고 이번에 연세대학교 의예과에 20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박준영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식사에 먼저 신경을 썼는데요. 아무래도 그 다음날이 수능이다 보니까 너무 부담되거나 아니면은 너무 공복감을 느끼지 않게 밥이나 죽 같은 것들 위주로 먹었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민감한 얘기긴 한데 수능의 전전날에 제가 이제 변비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전날에는 한번 쭉 비웠거든요. 왜냐면은 수능 당일날에 또 막히거나 아니면은 너무 급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리고 수능 전날에는 모의고사를 한 세트씩 모아가지고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두 과목 해서 이거를 수능과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풀어서 6시까지, 그리고 6시 이후에는 거의 명상과 비슷하게 책을 그냥 거의 넘기기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침 시간은 거의 10시쯤에 됐던 것 같네요. 그 다음 날에는 5시 반쯤에 일어나기 위해서 국어 영역이 8시 40분에 시작하니까 보통 사람의 뇌가 완전히 깨는데 2시간에 3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8시 40분에 시작하는 시험에 완벽하게 임하기 위해선 저는 5시 반쯤에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반수행이기에 6월쯤에 휴학을 하고 7월부터는 바로 생활 패턴을 수능에 맞췄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11시 반 전에는 취침을 하고 일어나는 거는 6시 이전에 일어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은 과목별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상보다는 쉽게 나왔기 때문에 평이하게 했습니다만, 거의 마지막쯤에 제가 2문제 정도를 남겨놓고서 이게 확답이 되지 않기로 넘어갔기에 수학 영역에 상당히 불안한 정신 상태로 임했습니다. 거의 그 울먹이면서 풀어가지고 답이 거의 기억나지 않고 어떻게 풀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풀었기에, 수학 영역이 이제 그 주관식의 경우 보통 2자리 숫자가 몇 개, 3자리 숫자가 몇 개, 1자리 숫자가 몇 개 정도 나온다가 거의 확립화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이번에 아마 그게 거의 안 맞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도 제가 한 번 더 멘탈이 나갔고, 이런 상태로 가다 보니 점심시간에도 거의 밥을 먹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쌀밥을 거의 넘기지 못해가지고 반찬들만 조금씩 깨작거리다가 바로 영역으로 넘어갔으니까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배가 고파하면서 시험 봐야 되니까 또 이제 그것도 힘들고, 듣기는 또 잘 안 들리는데 제가 2번을 또 놓쳤어요. 그런 상태에서 거의 국영수 쪽이 거의 망친 상태로 봤다고 봐야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위권인 의예과를 노리고 있었기에 이 상태에서 거의 이번 수능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낮아졌었고, 원래 있던 대학교로 돌아가야 되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과탐이 다소 여유롭게 나와줬기에 마지막에 만타를 수습했지만, 끝나고 나서 부모님 만날 때 이제 표정은 상당히 안 좋았던 것 같네요. 저는 수능 일주일 전부터는 거의 국, 영, 수, 과탐 2개, 한국사까지 포함해가지고 모든 과목들을 수능 시간과 완전히 동일하게 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멘탈이 나가더라도 그 몸이 기억한 게 있어가지고, 왜냐면은 아무래도 반년이라는 시간 혹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실력은 쌓일 수밖에 없고, 멘탈에 영향이 주는 부분도 다소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를 감안할 정도로 문제를 푸시게 된다면은 멘탈과는 상관없이 그냥 이제 몸이 기억하는 순서대로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제가 봤던 수능이 2019 수능입니다. 당시에 저는 국어를 5개를 틀렸고, 과탐을 하나는 1개, 하나는 2개, 총 8개를 틀려서 한림대학교 의예과에 입학하게 되었었는데요. 당시 수능을 본 다음날 저는 국어를 5개 틀렸다는 충격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갈까, 어쩌면 2, 3등급이 나올까 해가지고 거의 멘탈이 나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부모님에게 재수 의사를 밝혔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모의고사와 기출문제집들을 구매해서 바로 시작하였고,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서 수업이 시작하기 전까지 기출문제나 아니면 연계교재를 풀고, 그리고 공강 시간에는 도서관에 가서 또 인강을 듣고, 저녁에는 다시 도서관에 가서 기출문제를 풀고 모의고사를 풀고, 또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같은 교육청들의 모의고사는 별도로 뽑아서 풀고도 말이죠. 제가 6월 모의고사가 기말고사와 겹쳤기에 응시를 못했는데 그것도 이제 별도로 풀었는데, 이게 상당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큰 이유로서는 네임밸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 시대인재 아웃풋이 굉장히 좋았고, 저는 당연히 그거에 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후보로 선택했던 것이 시대인재. 그 외에도 분명히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우선은 시대인재가 제 마음속에서는 원탑이었습니다. 또한 찾아보니 분명히 장학금이라는 것도 주어진다고 하였고, 작년과 비교해서 보니 장학금이 주어질 만한 성적이라고 판단이 되었기에, 이 상태에서는 이제 저의 자본 상태와 그리고 아웃풋, 인풋 이것을 대비해 봤을 때 저에게 있어서는 시대인재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현역 당시에는 시대인재 단과반을 굉장히 많이 수강했습니다. 수학도 거의 서바이벌까지 했으면 3개가 좀 넘네요. 그 생명이나 화학 같은 과탐류도 정규반 하나와 서바이벌반 하나, 이런 식으로 거의 8개, 9개 정도 시대인재 단과반을 수강했었는데, 이때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었기에, 특히 제가 서바이벌 같은 경우에는 만점을 받은 경우가 거의 없었고 맨날 하나, 2개 틀렸던 기억이 있었기에
분명히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를 만점 받는 재수생들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사람들과 한번 경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기에 이 학원에 오게 되었습니다. 현역인 상태에서는 공부의 양 자체는 재수나 현역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반수로 하였기에 4개월 공부를 한 것과 현역 때 1년을 공부를 한 것을 따지면은 전체적인 양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그 순간의 집중력의 차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대인재 N을 들어와서 제가 딱 첫날에 끝나면서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면서 엄마 아빠 여기 너무 좋아요. 여기를 다니면서 연대의대를 못 가면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라고 말할 정도로 분명히 완벽한 그 요건이 조성돼 있었고 정말 책상에 앉았는데 그 책상조차도 웬만한 독서실 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처음 앉아보는 감촉 완벽한 학생 인체 구조가 딱 이렇게 피트할 수가 있나 정말 거기에 진짜 감동을 받았습니다. 책상이라는 거 하나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시대인재라는 학원이 가면서 공부에 대한 집중도가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2018과 2019년도에 저의 가장 큰 달라진 점이 뭐냐 하면은 그 순간의 집중도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역 당시에는 정말 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남거나 아니면 할 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시대인지에서 딱 들어와서 갑자기 양이 늘기 시작하더니 국어 공부량을 늘려야 되나라고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매일마다 날아오는 상상 매미라는 콘텐츠도 있었고 또한 당연하다시피 날아오는 간쓸개와 선생님들마다 주시는 그러한 과제량 그런 것들이 상당을 초월했기 때문에 다 따라가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원래 사설 문제집들을 상당히 구매하는 편인데 2020학년도에는 그렇게 많이 구매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콘텐츠 양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질에 대해서도 보통 국어 영역은 사설 문제가 질이 좋다는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시대인재 선생님들의 콘텐츠 그리고 시대인재에서 제공해주는 이강과 상상의 콘텐츠들은 거의 제가 봤던 사설 문제 중에서는 최고급 웬만한 교육청보다 낮고 평가원이랑도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정도 그리고 그 중에서 일부에서는 평가원에서도 극상위의 지문과도 유사할 정도의 지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굉장히 놀랐던 것으로 기억하고 제가 원래 모의고사의 오답 같은 거를 평가원 지문만 딱 해놓는데 시대인재에서 줬던 지문들은 거의 유일하다시피 오답 노트를 썼던 것 같네요. 제가 약점이었던 과목은 국어와 영어 영역인데요. 특히 국어 영역에서는 비문학과 문학을 읽는데 상당히 시간 소모가 큰 편이어서 2019년도 수능을 볼 때까지는 항상 웬만한 모의고사를 풀면은 지문 하나의 분량의 시간이 부족한 느낌 혹은 빨리 풀더라도 지문만 읽고 문제를 풀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또한 영어의 경우에는 제가 단어량이 되게 부족한 편이었고 지문을 읽는 속도가 부족한 편이었기 때문에 2019년에는 2등급을 받는 실책을 겪었는데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저는 양이 곧 성적에 직결된다 라고 생각을 하였기에 매일매일 5지문씩 비문학 5지문, 문학 5지문, 영어라면 연계교재와 비연계, 기출문제를 합쳐서 5지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루라도 빠짐없이 365일 내내 이렇게 계속 지속해주었던 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은 수학인데요. 사실 자신 있는 과목이라고 말하기는 살짝 묘한 과목입니다. 왜냐면 제가 2019학년도 즉 현역 당시에 6월 평가원에서 96, 9월 평가에서 91을 받는 실책을 저질렀기 때문에 19학년도 수능에서 다행히도 100점을 받긴 했지만 분명히 제가 6월과 9월에서 저지른 과오는 저의 마음속에 남아서 분명히 다시 이런 점수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수학 공부량이 아무래도 다른 과목의 공부량들보다는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시대인재 콘텐츠들은 분명히 저에게 부담도 되고 도움도 됐습니다. 수학 공부를 여태까지 하면서 수학 문제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사실 사설 문제를 수학을 진짜 많이 사가지고 작년에는 거의 200만 원어치도 사봤는데 시대인재는 잽이 안 되더라고요. 진짜 시간이 부족해서 사실 몇 개 정도 건너뛰었습니다. 건너뛰고 거의 마지막쯤에 다시 꺼내서 풀었는데 그럴 정도로 많이 주시기도 하고 거의 주당 1000문제 가까이 주시니까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게 저의 성적을 만들어내는 밑거름이 되었던 거겠죠. 그렇기에 저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리고 2020 수능에서 다 만점을 받았고 실제로 제가 개별적으로 풀었던 3, 4, 7월, 10월 교육청에서도 다 만점 받는 쾌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이루었습니다. 사실 근데 양적인 얘기에서만 얘기했는데 질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합니다. 질적인 측면에서 시대인재 문제가 다소 어렵긴 합니다. 다소 어려워서 저도 만점을 받거나 웬만하면 1등급에서 내려가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문제를 줬으면 20문제는 풀기 까다롭고 그 중에서도 10문제는 마지막까지도 해설을 봐야 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어려웠다는 게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 있거나 하는 문제가 하나도 없이 진짜 어디까지나 교육 과정 내에서 교수님들이 낸다면 이런 문제를 낼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 1이라는 탐구 과목을 공부할 때 기준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개념 공부와 그리고 문제 공부로 나누었는데, 사실 이 개념 공부라는 것을 상당히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십상인데, 분명히 이쪽에서도 베이스가 되는 발판이 필요하고 EBS에서도 새로 나온 내용이나 아니면 교과서에 추가된 내용들 같은 것도 확실히 확인을 해두고 가야지 안심을 하고 풀 수 있거든요. 실제로 나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탐구라는 과목상 30분 안에 풀어야 되는 제약상 분명히 그 순간에 멘탈이 가장 중요시되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국어나 수학, 영어에 비해서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공부량이 자신감에 직결이 되고 그 자신감이 문제 푸는 속도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개념 공부에 저는 상당히 비중을 뒀습니다. 오히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시대인재에서 주는 문제만 딱 소화하고 추가적인 거는 거의 안 풀었던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인재에서 제가 생명과학 1을 최수준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특히 최수준 선생님의 그 현란한 문제풀이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태까지 배워본 적이 없는 스타일이었고 독특하다 해야 되나? 새로운 스타일, 뉴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배워가는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제 안에서 화학원이란 과목의 입장은 얼마나 공부하더라도 분명히 삑사리가 날 수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생명과학 1 같은 경우에 저는 공부를 할 때 이거를 공부하면 50점이 나온다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지만, 화학 1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9학년도 수능에서 2개를 틀렸기 때문인가? 그런 불안감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부를 하더라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설 같은 걸 모으고 하다가 시대인재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역시 시대인재라 해야 될지 갈증이고 뭐고 거의 홍수에 휩싸이다시피 문제가 너무 많더만요. 들어오자마자 엣지, 그리고 시대인재 역대 서바이벌 문제들 이런 걸 주시는데 하나하나 푸는데도 주옥 같은 문제들이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화학원을 강준호 선생님을 들었는데 강준호 선생님의 모의고사 풀이 방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강준호 선생님의 풀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정석을 따릅니다만 분명히 강준호 선생님만의 굉장히 특수한 스킬들이 있습니다. 그 스킬들 하나하나가 그런 킬러 문제, 비킬러 문제, 중킬러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서 시간 단축에 굉장히 효율이 됩니다. 사실 과탐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국어랑은 달리 풀이 방법이 정립이 돼 있어가지고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라 라고 알려주는 편인데, 그런 문제 풀이 방법 하나하나에서 차별을 두는 선생님, 그런 분이 강준호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수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고민하시고 계실 텐데, 독재를 할까? 아니면 다른 재수학원을 갈까? 아니면은 반수를 하지 말고 그냥 학교를 다닐까? 라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계실 겁니다. 반수를 그만두실 거라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반수를 하거나 재수를 할 거라면은 무조건 시대인재로 오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인재를 찬양하는 것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분명히 저에게 이만한 결과를 내게 해준 학원이기에, 저같이 그렇게 요령 없는 사람에게도 이런 결과를 내게 해준 학원이기에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